3, 40대 같은 분들은 110에서 120세까지는 이제 산다고 해요. 그 우스갯소리로 요즘에는 죽고 싶어도 의사가 어떻게든 살려놓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100세 시대와 과거의 평균 연령이 한 70에서 80 정도 되는 세대에서는 그 성공의 공식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가진 게 없이 살면서 그나마 이 정도로 살 수 있었던 건 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었습니다. 계속 얘기했어요. 제가 왜 LA에 왔고 LA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고 내가 지금 왜 사진을 그만뒀으며 내가 왜 한국을 가야 되고 왜 이 차를 렌트니 쭉 얘기했는데 그 친구 얘기를 막 듣고 있더니 너 그래서 클럽에서 일하고 싶은 거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명함을 주는 거예요. 명함 그 친구가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준은 다 각자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연봉 1억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연봉 10억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보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에 비춰봤어요. 저는 이미 너무너무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몇십억 자산가 분들이 보기에는 좀 우스워 보일 수 있겠지만 저 기준에서는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제가 20대 때 제 고향이 부천인데 부천에서 이제 전철 타고 서울 나오잖아요. 한강변에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 아파트를 보면서 왜 저 많은 집 중에 나의 집이 없을까라고 되게 자괴감이 빠진 적도 있었고 내 소원이 한강에 보이는 아파트에 사는 게 그런 꿈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근데 다행히 저는 지금 서울 강남 쪽에 아파트 한 채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예쁜 딸, 예쁜 아들도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도 드릴 수 있고 그냥 먹고 싶은 게 있거나 여행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정도의 돈은 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그 100세 시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100세 시대.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의사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분들이 실제로 하는 이야기가 60대 분들은 이제부터 90에서 100세까지는 무조건 산대요. 그냥 거뜬하게. 그러니까 불의의 사고가 아닌 이상 무조건 90에서 100까지는 살고 3, 40대 같은 분들은 110에서 120세까지는 이제 산다고 해요. 그 우스갯소리로 요즘에는 죽고 싶어도 의사가 어떻게든 살려놓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의학 발달이 지금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같은 100세 시대와 과거의 평균 연령이 한 70에서 80 정도 되는 세대에서는 그 성공의 공식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평균 연령이 70에서 80일 때에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업해서 60대에 은퇴해서 나머지 10년, 20년 살다 죽으면 그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60대에 은퇴해도 나머지 3, 40년 남아있기 때문에 요즘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100세 시대에는 그래서 한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지금 직업이 8개가 있어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영상 편집가, 작가, 강사, 그리고 제가 탈모의 머리가 탈모 티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두피 문신하는 기술이 있어요. 이거 제가 사업하고 있거든요. 상담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웹소설도 쓰고 있거든요. 웹소설 쓰면서 제가 유튜브보다 돈을 더 잘 벌고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강의도 런칭해서 한 달에 웬만한 직장인들의 월급만큼의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시기가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이 돈 잘 벌고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스펙도 없었고요. 학벌도 좋지 않았고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를 못했고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좋은 대학도 못 갔고요. 그리고 제가 뭐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게 없이 살면서 그나마 이 정도로 살 수 있었던 건 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었습니다. 바로 아무 고민 없이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거. 어떤 일이 떠올랐을 때 뭔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무조건 고민하지 않고 바로 실행하는 능력만큼은 정말 최고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좀 아니다 싶고 좀 재미가 없고 이게 내 길이 아니다 싶으면 또 빨리 그만뒀어요. 빨리 포기할 줄 아는 도망치는 거.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망이라는 어떤 일을 하다가 포기하고 다른 일을 도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만큼은 정말 누구 못지않게 정말 잘했다고 자부했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제 인생에서 큰 되게 사건이 있었는데요. 공부를 못한 게 아니라 아예 안 했는데 춤추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춤추는 거 너무 좋아해서 땡땡이 치고 맨날 춤추러 다녔어요. 알바하면서 밤에는 부천역에 가서 이제 아이들이 있는 곳에 모여서 춤을 추면서 이제 댄스 경연대회 나가는 거 준비하고 이런 걸 준비했던 게 유일한 낙이었던 약간 날라리 중학생이었어요. 춤만 추고 살던 그 와중에 어린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때 인터넷 초기 모델에 하이텔이 있어요. 하이텔. 거기에서 한 인터넷 공고가 떴어요. 뭐냐면요. 몇 월 며칠 날 서울 방배동에서 어느 기획사에서 아이돌 그룹을 뽑는다는 거였어요. 그 회사가 바로 SM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때 H.O.T를 막 이제 등장시키고 이제 후속으로 이제 신화를 뽑는 게 있었는데 그 신화 멤버를 뽑기 위한 그 오디션이었던 거예요. 전 그래서 바로 신청했습니다. 바로 고민하자고 신청했는데 혼자 가기 싫으니까 같이 춤추던 친구들하고 얘기했어요.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 친구들은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당시엔 인터넷이 없으니까 이 정보가 없는 거예요. 서울, 특히 강남에 대해서 약간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서울 방배동에 있는 곳을 간다고?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안 가더라고요. 전 그래도 너무 하고 싶어서 바로 신청서를 내고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 한 150명이 모였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딱 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고 멋있지도 않고 부티라는 것도 아니고 나랑 똑같은 거예요. 애들이. 괜히 좋았네. 막 안심되면서 그러면 자신감도 생겼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4차 붙었어요. 150명에서 100명 추리고 100명에서 이제 50명 10명에서 이제 12명 뽑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는 제가 떨어졌어요. 그래도 괜찮았던 이유가 그래도 저는 환상의 세계 갖고 있던 곳을 처음으로 깬 사건이었던 거예요. 막상 부딪혀 보니까 별거 없네. 서울 애들도 별거 없었고 그렇게 부티나는 것도 아니고 춤 잘 추는 것도 아니고 내가 되게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간 상태였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또 춤을 그만두게 된 계기가 거기에 나중에 뽑힌 12명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끼와 테크닉과 그 재능이 넘사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친구들이 연예인 하는 거구나. 저 같은 경우는 춤을 출 때 그냥 약간 테크닉만 약간 했다면은 그 친구들은 춤을 춘 거 동시에 막 표정도 이렇게 막 이렇게 혀 내밀고 막 그거 보면서 연예인 하는 건 따로 있구나. 그런 끼가 난 죽었다 깨어나도 남아있는 12명처럼은 못 되겠다 싶어서 깔끔하게 춤을 포기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제가 처음으로 뭔가 좋아하는 일에 도전해봤고 처음으로 벽을 느껴봤고 한 벽을 느꼈지만 이미 열심히 해봤으니까 깔끔하게 후련하게 춤을 그만둘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갈 수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장점 있잖아요. 귀여운 얼굴이 있기 때문에 안양예고를 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사진에 관심이 생겨서 이제 포토그래퍼가 되고 싶어서 이름 없는 지방대 사진학과를 갔어요. 군대 제대하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미국에 너무너무 살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계속 인터넷으로 알아봐서 미국 LA에 있는 패션 광고회사에 계속 내가 지원서 넣었고 운 좋게 미국 LA에 있는 이제 패션 광고회사에 들어갔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되게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또 저희 대학교에 플래카드가 걸렸었어요. 사진과 성형교 미국 어디 취업하다. 제가 여기서 열심히 1년 동안 일을 했는데 두 가지의 문제가 생겼어요. 제 월급이 2,500불이었어요. 2,500불이 뭐 얼마냐면 300만 원 정도인데 이 돈이면 이 나이에 비해서는 꽤 많이 받는 돈이었는데도 미국 LA 물가를 감안하면은 이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기름값이나 생활비 월세 내면 남는 게 없어가지고 사는 게 힘들어서 사진 일 끝나고 나서 이제 코리안타운 가서 이제 고깃집 가서 불판 갈고 새벽에 콜택시 알바 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비를 벌면서 지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사진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되게 좋아하는 일인데 직업이 막상 되면은 막상 또 흥미를 잃고 좀 싫어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사진을 좋아했지만 막상 사진 작가가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서 이게 내 길이 맞나 자꾸 이렇게 방황했는데 또 그 와중에 제가 유일한 낙이었던 게 바로 가끔 클럽 가서 좀 춤을 추고 노는 걸 좋아했는데 제가 EDM 음악에 빠지게 됐어요. EDM 음악, 일렉트릭 음악인데 그 음악에 확 빠지게 돼서 그 음악을 들을 때 너무 행복하고 직접 그 음악을 만드는 DJ가 되고 싶은 거예요. 흔히 말하는 나이트클럽의 DJ 이런 게 아닙니다. 직접 음악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공연하는 이런 DJ가 되는 게 꿈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고민을 빠졌죠. 포토그래퍼를 하면은 적은 돈이지만은 안정된 수입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겉으로 보기엔 좀 잘 나가 보였고 근데 문제는 재미가 없다는 거. 하지만 클럽 DJ를 하자니 이게 얼마를 버는지도 모르겠고 DJ를 한다고 해서 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가장 고민이 됐던 이유가 부모님 때문에 좀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미국 가서 사진하고 있는데 클럽 DJ 한다고 사진 그만두면은 기절하실 일이거든요. 실제로 기절하셨어요. 실제로 나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부모님 때문에 어떻게 하나 고민도 많이 했는데 결국엔 그냥 제 인생에 행복한 일을 좀 해보고 싶어서 클럽 DJ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그만뒀습니다. 사진을 그만두고 나서 이제 음악을 좀 배웠어요. 문제는 내가 실력을 쌓고 있어도 내가 음악을 틀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EDM 음악이 백인 음악들이었어요. 베버리힐스나 헐리우드 이런 부자 동네가 있어요. 뭐 청담동, 압구정동 같이 그런 동네에 있는 클럽인데 제가 그런 클럽에서 틀기엔 좀 부족했던 거죠. 왜냐면은 동양인이니까 좀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LA에 인맥이 없으니까 클럽에서 일하면서 DJ들과 연락을 트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인맥을 쌓아야지 네가 음악을 틀 수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고급 클럽 다니면서 제가 면접 보러 갔어요. 갈 때마다 똑같았어요. 반응들이. 니까지 게 감히? 뭐 이런 눈빛이었어요. 딱히 별 메리트가 없던 거였죠. 동남아시아 친구가 청담동에 있는 클럽에서 일하려고 하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전 그래서 클럽에서 일을 할 수 없었고 클럽에서 음악을 틀 기회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우울증에 좀 빠지기 시작했어요.
좀 심각한 우울증이었는데 집 밖을 못 나가고 거의 밥도 안 먹고 그렇게 한 달 반 동안 폐인처럼 지냈는데 그때 제가 결심한 게 뭐였냐면요. 그냥 한국에 돌아가자였어요. 한국에 가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비행기 티켓을 끊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직장, 헬스클럽, 집밖에 안 다녀서 미국에서 어떤 문화를 즐기거나 뭐 관광을 할 기회가 없어서 그래도 이왕 미국에 왔는데 한국 가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노트를 펴놓고 버킷리스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수중에 있던 돈이 8,000불이었어요. 8,000불이면 한 900만 원 정도인데요. 이 돈 다 쓰고 가자. 첫 번째는 내가 LA에 있는 해변가를 뚜껑 열린 스포츠카를 몰아보고 싶었어요. 그래, 죽기 전에 한번 몰아보자 해서 딱 열흘에 4,000불 되는 벤츠 CLK를 렌트했고요. 두 번째는 베벌리힐스 아시죠? 좀 고급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을 좀 예약하기 시작했어요. 한 끼에 최소 500불 정도 하는 곳인데 죽기 전에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제 예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NBA 경기, 그때 LA 레이커스 그 경기가 되게 비싸요. 죽기 전에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VIP 좌석을 제가 예약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신나게 스포츠카를 몰고 이제 LA에 있는 베벌리 힐스부터 해서 이제 산타모니카 비치, 베니스 비치, 라구나 비치 쭉 돌았어요. 행복하게. 음악을 크게 틀으면서 이 순간만큼은 나는 부자고 너무 행복해. 이렇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이제 베벌리 힐스에 있는 식당에 예약하러 갔을 때는 정장을 입고 갔어요. 정장을 입고 좋은 차를 몰고 있으니까 되게 대우가 좋은 거예요. 그것도 즐기면서 이제 팁도 주고 식사도 했고 NBA 게임도 보러 가서 유명 인사도 많이 만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열흘이 지났는데 3일 뒤에 이제 한국에 가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차를 반납하기 이틀 전에 베벌리 힐스에 있는 한 쇼핑몰에 차를 세워놓고 이제 우통 먹고 이제 태닝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근데 저쪽에서 어떤 잘생긴 백인 남자애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막 오더니 Hey dude, 차 너무 멋있다고 막 이거 좀 봐도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차 보라고 했더니 차 보면서 와우 나이스 카 너무 좋다고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차 얼마 주고 샀냐? 연식이 어떻게 돼? RPM이 얼마냐? 물어보길래 이거 내 차 아니야. 이거 나 렌트한 거고 내일 모레 반납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왜 렌트했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딱 한마디 한 게 I want to drive this car before I die 그랬어요.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몰아보고 싶었다 했더니 막 깔깔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너 너무 재밌는 친구다. 나랑 친구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듀 나 너랑 친구할 수 없다. 나는 이제 3일 뒤면 한국에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계속 얘기했어요. 제가 왜 LA에 왔고 LA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고 내가 지금 왜 사진을 그만뒀으며 내가 왜 한국을 가야 되고 왜 이 차를 렌트했는지 쭉 얘기했는데 그 친구 얘기를 막 듣고 있더니 너 그래서 클럽에서 일하고 싶은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명함을 주는 거예요. 명함 그 친구가